다음 사건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화면 먼저 보고 오시죠.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어요. 아내는 아버지가 장전한 상태로 있는 상황이라 특공대가 와야 할 것 같다. 피의자가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들 왜 살해했습니까? 아들 살해한 거 후회합니까? 아들 가족들까지 살해하려고 한 건 맞습니까?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죠. 본인의 생일잔치 자리에서 30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사건 기억하시죠?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거냐라고 범행 동기를 아무리 캐물어도 입을 꾹 닫고 말하지 않았던 저 피의자. 검찰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 범행 동기가 좀 드러났습니다. 그러니까 월 320만 원의 용돈이자 생활비를 아들에게서도 받고 전처에게서도 받고 이중으로 받아왔던 사실이 들통나서 그래서 아들을 살해했다고요? 그렇죠.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한 약 2년 동안 아들도 이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320만 원 지급하고 이 이혼한 전처 아내도 320만 원을 지급해 왔던 겁니다. 서로 몰랐던 거죠? 그렇죠. 계속 주고 있는 걸. 그렇죠. 이 아들과 어머니가 동시에 주고 있는 걸 서로는 몰랐던 것 같고요. 이런 부분이 나중에 알려지자 이 전처가 이미 중복 지급된 기간만큼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64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받다가 생활비를 못 받는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, 어떤 망상에 빠진 범행이다 이런 조사가 나오고 있고요. 이 생활비로 지금 이혼한 전 남편에게 320만 원을 지급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받을 만합니다. 아니 그리고 아들에게 320만 원, 전처에게 320만 원. 그러면 월 640만 원을 받은 건데 이 월급쟁이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. 근데 혼자 지내면서 640만 원, 뭐 어디다 썼답니까? 그렇죠. 사실상 대부분 그러니까 뚜렷한 직장을 갖지도 않고 생활비를 벌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흥비로서 탕진했다고 보는 유흥비요? 것이 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아하.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40만 원씩 받다가 본인 입장에서 이제 생활비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최근에는 본인의 누나에게 생활비를 차용하기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. 네. 양육비도 아니고 이 전처가 이렇게 생활비까지 지급해온 상황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범행 동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. 네. 지금 조사 내용을 보니까 공소장 내용을 보니까 망상 증세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망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다. 그런데요, 저는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.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주장할 경우에 심신미약으로 감경될 가능성도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심신미약 인정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물론 네. 지금 망상이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과 전처가 나에게 생활비를 계속 줄 것처럼 하다가 60대도 넘고 나도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운데 갑자기 생활비를 끊어 나를 고립시킨 것이다. 그리고 집안에도 나를 혼자 살게 해서 나를 사회적으로도 단절시키려고 했다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요. 범행의 전 과정을 보자면은 치밀하게 렌터카를 준비한 점이라던가 아니면 총기 같은 부분을 사전에 준비해 놓은 점, 미리 검색을 해본 점,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한데 그렇다면 과연 온전한 판단을 못할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인가? 저는 그보다는 계획적으로 준비된 범행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어서 심신미약이 인정될 확률은 좀 낮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가능합니다. 알겠습니다. 법원에서 아주 공정하게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요, 이 피의자가요,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정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아버지가 쏜 총에 맞은 뒤에 이 아들이요,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다는 겁니다. 그렇게 애원하는 아들의 가슴에다 대고 추가의 한 발을 더 격발을 한 사실도 공소장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. 그 잔혹함에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.